글로벌 에너지 화학 기업들의 성장성 눈여겨보면서 또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국제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여전히 배럴당 100달러 윗선이면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국제 유가 상승에 좀 수혜를 입는 기업을 오늘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어떤 기업인가요? 예. 흔히들 보면 미국의 워렌 버핏 그분 네. 이제 성함을 부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렇게 흔히들 보면 가치 투자를 많이 지향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가치 투자를 지향한다고 해서 시장 지배력이 이제 1등인 기업들을 이제 사서 오랫동안 장기 보유하는 걸로 유명한 투자자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에너지 주식을 최근에 보면은 세 가지를 보유하고 계세요. 뭐냐면은 2008년도에 샀던 전기차 기업 BYD를 들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그 가치 투자자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저처럼 하는 이제 케미칼 쪽, 에너지 쪽인데 뭐냐면은 최악의 실적에 사서 최고의 실적에 팔아야 하는 사이클 산업을 두 개를 급하게 투자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쉐브론이고 이번에는 이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럼 옥시덴탈 페트롤리움하고 쉐브론하고 뭐가 틀릴까? 과거에는 엑슨모빌도 들고 계셨어요. 그럼 뭐 이런 거예요. 1년 동안 수익률을 보면은, 그러면 유가 올라갈 것 같으면 나 국제유가 살래. 오케이. 그럼 1년간 수익률 얼마냐면 70% 났습니다. 그런데 쉐브론을 샀으면 한 50% 났고요. 그다음 엑슨모빌을 샀으면 한 60% 났는데 이런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샀으면 100% 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석유보다 더 많이 나가는 그러네요. 좀 말한 그 워렌 버핏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소형주를 산 겁니다. 시가총액 54조 원인데 네. 엑슨모빌은 330조 원이고 쉐브론은 270조 원이고 그런데 쉐브론을 제가 판단하기에 쉐브론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보니까 기업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 미국이 보면은 석유 생산량이 한 24% 되는데 그럼 여러 개의 기업으로 쪼개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등 기업이 엑슨모빌, 2등 기업이 쉐브론인데 쉐브론을 사고 나서 레버리지가 높은 게 뭘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판단한 게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금방 순이익 추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순이익 추이를 보시면은 이렇게 진폭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높을 때는 한 단기 순이익이 7조까지 갔다. 저기 보시면은 7조까지 갔다가 빠질 때는 마이너스 4조 원까지 빠졌다가 그다음 올라갈 때는 지금 현재 6조 원까지 올라갔는데 근데 요 그림에서 참 재미있는 그림이 나와요. 네. 뭐냐면은 2008년도 9년도 때 유가가 140달러였습니다. 그리고 네. 2011년도 때 115달러였거든요. 그럼 지금은 얼마냐면은 지금 거의 한 111달러 유사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때보다 투자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일 수익 추정치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올라가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한 6조 원 버는데 한 제가 볼 때는 한 7조, 8조까지 수익 추정치 올라갈 것 같아요. 하루 자고 일어나면 수익 추정치 올라가는 거예요. 좋네요. 애널리스트 평균을 때리니까 조금 이렇게 부지런한 애널리스트, 약간 게으른 애널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게으른 애널리스트도 유가 올라가니까 급하게 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니까 목표 주가를. 제가 볼 때 한 7조 정도 되면은 지금 54조 원인데 예를 들면 한 90조 가지 않겠냐 보고 네. 산 게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다. 이렇게. 아.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를 조금 예. 중소형주로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에 대해서 좀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번 시간에 연결해서 말씀드리는데 네. 한 세 가지 전략이 있다고 봐요. 뭐냐면은 첫째가 이렇게 국제유가 올라가는 케이스 아니면 고유가 케이스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제유가가 지금 뭐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가 네, 올라가는 케이스겠죠. 올라가는 케이스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게 원래 보면은 엑스모빌이라는 쉐브론 같은 경우가 그 국제 유가가 굉장히 높을 때 투자를 어느 정도 했냐면 30조 원씩 투자했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최근 한 3년간 보면은 15조 원으로 반토막밖에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 세계가 테슬라 광풍이나 나가니까 석유 개발 기업들이 위축이 된 거예요. 석유를 안 쓰는 시대로 가나? 지금 이제 1억대 정도 매일 팔리는 연간 팔리는데 전기차 해봐야 1,000만 대밖에 안 되는데 9천만 대를 버리고 그러면은 석유를 버리고 전기차로 가나? 그래서 석유 개발 기업들도 투자를 안 한 거예요. 반토막 나는 투자를 하다 보니까 석유가 항상 이렇게 뭔가 촉매점가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12%예요. 뭐냐면은 러시아가 12%인데 미국 같은 경우가 12%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중국이 사주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12%가 제재를 받는다면 제가 볼 때는 고유가가 올라가는 경우, 그다음에 유가가 유지되는 경우를 다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현재 작년에 100만 대, 전기차 토탈 하이브리드까지 합쳐서 1000만 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유가가 계속 90% 이상은 다 석유로 가는 차들이니까 이게 전기차로 커버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첫째, 그러니까 유가 올라간다고 가정하시는 분은 제가 볼 때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제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보여요. 오렌 버핏이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것 같고 수익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도 한 7조에서 8조 정도 순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피크 타임 때를 넘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저는 이제 현재 유가가 이렇게 유지될 걸로 봐요. 뭐냐면은 네. 이게 더 올라가기에는 지금 보면은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은 뭐 베네수엘라라든지 다른 이제 중동이라든지 중동이 네. 지금 이제 우리 바이든 대통령 전화도 안 받지만은 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정산을 할 거라고 봐요. 사우디 쪽에서.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유가가 더 올라가지는 못하고 한 110달러 정도? 왜냐하면은 이 가격대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명목 유가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유가를 뚫지를 못했던 그런 유가였어요. 한 50년 동안에. 요 가격대가 맥시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팽팽하지 않겠냐. 그러면 고유가가 된다? 고유가 돼도 제가 볼 때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좀 나아 보여요. 그다음에 저유가로 간다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보다는 오히려 이런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뭐 화학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가 올라갔으니까 아까 앵커님 시멘트 올라가서 시멘트 가격 올라간다는 것처럼 화학주들이 좋아 보인다. 저는 그래서 고유가라든지 올라간다, 횡보한다고 봤을 때는 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괜찮아 보이고 뭐 저유가 상태로 간다 그러면은 뭐 다우케미칼 이렇게 좋아 보입니다. 네. 네, 우크라이나 사태와 석유 개발 투자 추이, 또 러시아에 대한 제재 추이에 따른 투자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차홍선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